안녕하세요. 물권 총칙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총칙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44쪽을 한번 펴보시죠. 44쪽. 44쪽을 한번 펴보시면 그 44쪽 보면 8번에 미등기 건물 매수인 나오나요? 거기를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라고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취득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미등기 건물 취득자.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다. 취득자다. 취득자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한번 펴보시면 어디를 한번 쭉 이게 이제 도예집에 보시면 앞으로 나가서 38쪽을 한번 펴보셔. 38쪽.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불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매매. 그러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우리는 약정 지켜야 되므로 매매는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지. 채권 채무 발생. 그리고 여기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더니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등기는 않고 취득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미등기 취득자라고 하고, 요 상태에서 등기는 아직 갑의 명의가 남아있어. 지금 목적물은 넘겨받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미등기 취득자가 4번에 그 요약지 보면 4번에 법률행위, 그 다음에 바로 박스 보면 대금 지급 그리고 인도 등기 서류 교부 여기까지 나왔지. 맨 여기 박스 여기에 한번 읽어본다. 매매 채권행위 대금 지급 인도 등기 서류 교부 여기까지를 오른쪽 화살표 봤더니 2번 미등기 취득자의 법적 지위 나오나요? 여기 한 문제 나온다고. 미등기 취득자의 법적 지위가.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미등기 취득자의 법적 지위를 페이지 44 이렇게 써. 페이지 44 이렇게. 미등기 취득자의 법적 지위를 뭐라고? 페이지 44 참고하시고 44쪽으로 넘어오셔봐. 그럼 여러분들 44쪽 봤더니 8번에 제목이 미등기 취득자라고 되어 있나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라고 쓰여 있나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를 미등기 건물 취득자 이렇게 바꿔. 미등기 건물 취득자로. 그러니까 이 매수인은 단순히 이 갑의 예를 들어서 갑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신축했는데 아직 등기는 못한 상태로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이걸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라고 그래. 그럼 미등기 건물 매수인하고 미등기 건물 취득자는 같다 다르다. 말이 다르잖아. 여기 봐라. 미등기 건물 취득자. 미등기 건물 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넘겨받았다니까. 점유하던 사람. 그다음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아직 점유는 한다, 점유는 하지 않는다. 그 차이 점유는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미등기 건물 매수인. 이 사람이 미등기 건물 취득자는 점유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차이야, 지금. 요거. 그럼 여기서 미등기 건물 취득자도 어쨌든 갑으로부터 이렇게 의뢰 이름으로 이렇게 갑으로부터 의뢰 이름으로 등기를 해와야 이 사람이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하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 등기하려거든.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고, 그러려거든. 등기부에 접수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걸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 등기 신청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돼.
그리고 공동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등기부에 기재하면 이익이 되는 권리자가 손해가 되는 의무자에게 등기소 과자한다니까. 이때 등기소 과자하는 등기 청구권이 청구권. 여러분들 청구권만 나오면 그냥 기억을 해. 물권자가 갖는가 채권자가 갖는가 이렇게. 이때 등청은 청구권은 을이 지금 가백에 가자고 하잖아. 을이. 그럼 을이 가백에 가자고 하는 등청은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물권이 없는 자냐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방 이 사람은 물권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그러면 등청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의 지위에서 새낀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무슨 청이야? 채청 이렇게.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여기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채권적 청구권은 우리는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권리와 운명을 같이 해.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에 걸린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등청이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등청이 밑으로 보자고 이 등청이 을이 갖는 등청이 물청이다 채청이다. 채청은 원칙이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소멸시에 걸리는데 이 채청이 소멸시에 걸리는 이유는 자, 따라서 해본다. 권리자가 권리 행사 안 해서 그러니까 권리자가 권리 행사 안 해서 소멸시켜버린 것이야. 그러면 채권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면 소멸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등청은 채청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 안 하면 소멸시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점유하고 있다고 해야 점유.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판례는 이걸 권리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 그러므로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들 양가로 2번이야. 8번이 양가로 2번. 등기 청구권의 소멸이요 불소멸이야. 불소멸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그럼 여기서 보자. 이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이 을이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병에게 매매해서 이렇게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점유를. 그러면 현재 이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는 것이 채청이기 때문에 원칙이지만 이 사람이 미등기 취득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므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더욱이 이 미등기 건물을 또는 토지를 전매 다시 파는 걸 전매라고 그래. 전매해서 점유를 이전해 주었어도 그건 권리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니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역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거 한번 읽어보자. 미등기 건물 취득자가 이해 가셔요? 한번 읽어본다. 시작. 이해하셨어?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매도인이 그냥 이렇게 잘해야 돼. 이렇게 점유를 넘겨주면 점유를 없어졌잖아 지금. 그래서도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그 말이야. 니은번. 다만 매수인이 뭐해서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점유 상실을 언제 나면 침탈당했을 때 뺏겼을 때 점유를 여기 봐라. 수험생 여러분, 미등기 취득자가 점유를 이렇게 넘겨준 것은 자, 미등기 취득자가 병에게 매매계약을 전매해서 점유를 넘겨준 것은 스스로 넘겨준 것이요 뺏긴 것이야. 그러니까 이 상실이 아니야. 이건 상실은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목적물이 없어진 것을 상실이라고 그래. 넘겨준 것은 상실이 아니고 침탈 시에 상실이라고 해요. 침탈 이렇게 뺏긴 경우.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매수인이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부터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 박수 치겠어? 구별하셔야 돼. 다시 해. 원래 이 미등기 취득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람의 등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더욱이 이것을
병에게 전매해서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이 토지를 뺏기면 침탈당해서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는 여기 봐. 등기 청구권이 소멸이요, 불소멸이야. 다시 따라서 점유를 이전해준다. 침탈로 상실한다.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눈여겨서 잘 봐. 이게 한 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 나오니까 꼭 외워야 해. 다시 상실. 이전. 여기는 점유를 이전해준 경우는 안 걸리지만 침탈당해서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에 걸린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데, 제3자가 목적물을 빼앗아가, 뺏겼어. 그러면 이 제3자로부터 목적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걸리지, 침탈당하면. 그러면 이 병이 목적물을 빼앗아가면 가만히 있어야 돼, 내노쇼 해야 돼. 그 방법이 뭐냐 그 말이야. 제3자의 침해시 아직 미등기 취득자는 소유권이 없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내노쇼는 못해.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갑이거든. 그러면 갑은 병에게, 침해자에게 소유권자가 있으니까는 소유권에 기해서 직접 할 수 있어. 근데 따라서 이 갑의 병에 대한 물청은 권리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상처, 대포, 생각나? 다시 상처, 대포, 모든 재산권은 재산권자의 채권자가 대유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을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나는 갑의 채권자다라는 걸 증명해서, 서류를 증명해서 갑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증명해서. 이런 걸 거기에 양가로 3번을 봐. 제3자의 침해 시에는 소유자의 물청을 직접이요, 대위요. 대자 동그라미 쳐. 대위에 대자 이렇게. 대위에 대자. 이해가셔? 대위 행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미등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 시 미등기. 자, 여기 봐. 지금 침탈 당했을 때 현재 을은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미등기 취득자는 점유권은 있다고 없다고? 있지, 점유권은. 그러나 소유권은 지금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소유권은 없으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직접 물건 내놓으셔는 못해. 또는 소유권에 의해서 직접 나가셔는 못한다고. 그럼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할 때는 직접 해야 돼, 대위해야 돼. 대위. 그러니까 점유권은 있어, 없어요? 있지, 점유권은. 그러므로 점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직접. 그래서 거기에 미등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 시 미등기 취득자는 여러분들 그 1번은 위로 올라가서 소유자에다가 동그라미 있죠. 1번은. 2번은 점유권에다가 밑줄 그죠. 비교하면 된다고. 1번은 소유권에 의해서요. 대위해야 돼. 소유권에 의해서는. 이 사람이 소유권은 아직 없으니까 소유권에 의해서는 갑을 대위. 그리고 점유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점유권에 의해서는 직접 자기 이름으로 내놓으라 할 수 있다는 것이야. 동의해? 그 다음에 그때 그 밑에 별표에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으나 나오지, 매수. 이 사람은 미등기 건물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봐. 을이 갑의 건물을 매수했어. 매수. 근데 매수했는데 이 갑의 건물에 장모님, 그 다음에 이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샀다는 것이야. 근데 건물을 샀는데 갑은 이 건물에서 퇴거했는데 아직 장모님과 처가 퇴거하지 않은 거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미등기 건물을 을이 사기는 샀지만 점유를 이전받은 상태가 아니야, 이게. 아직 점유를 넘겨받지 못했어. 그런 경우 매도인은 나갔고 이 사람은 과거에는 점유 보조자였는데 이제는 불법 점유자가 된 거예요. 이때 이 을은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내놓으시 할 수? 그건 소유권에 의해서는 안 돼. 그냥 매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은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자를 대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대위할 필요 없지. 직접 자기에게 내놓으시 할 수 있다. 그것이 별표야, 별표.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더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미등기 건물을 매수 여기다 맺을 것이고 인도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써야 돼. 인도받지 않은 사람. 여기는 미등기 토지나 건물을 매수했는데 넘겨받은 사람이고 여기는 아직 넘겨받았어. 넘겨받지 못했어. 넘겨받지 못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불법 장모님에게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내놓으시 할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다. 그것이 판례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보면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못한 자는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밑줄 그으셔. 소유자를 대위할 수도 있고 직접 자기에게 내놓으시오 할 수도 있다. 이것이 판례니까 주의하셔. 그러니까 넘겨받은 자하고 자 미등기 토지나 건물을 넘겨받은 자하고 아직 넘겨받지 못한 자하고 구별해서 넘겨받지 못한 자는 직접 자기에게 내놓으시오 할 수도 있다. 이 판례를 외워놓으시고 여기는 넘겨받았다가 침해당한 거야. 넘겨받은 후에 침해당한 거에는 소유자를 대위하거나 점유권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었지. 이 사람은 아직 점유 못했어. 점유 못했으니까 무슨 점유권액이야 이런 말을 안 내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결론은 물권법은 맨 물청 어떻게 행사하냐 그것이 대부분이라니까.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 즉 물권법은 물권 침해 시 구제 수단이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물권 침해 시 구제 수단 이해 가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 이 갑이 소유하는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그런데 등기 안 했을 때 이렇게 을에게 팔아서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시방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직 등기는 못했어. 등기는. 그럼 이 사람이 미등기 취득자거든. 매매대금 다 주고 건물을 넘겨받았으나 등기는 아직 못했어. 그럼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확 밀어버리고 다시 지고 싶단 말이야. 새롭게. 그러려거든 갑에게 가서 가봐. 내 건물 헐어버릴 테니 네가 좀 동의 좀 해다오. 그럴 필요 있어? 자기가 지금 사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 법률상 지배는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없더라도 그러면 건물을 헐어버릴 때는 등기 명의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양가로 4번에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은 건물을 헐어버린다 그 말이고 법률상 그 말은 여기서 법률상 그 말은 만약에 이 을이 이 병에게 여기 봐. 미등기 부동산을 넘겨받아서 병에게 팔 때에도 허락을 받을 필요 없으므로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그 말은 등기는 갑의 명의로 돼 있어도 을이 이렇게 팔 때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그런 뜻이야. 자기 권리의 매매지. 거기서 밑에 봐. 양가로 4번에 미등기 취득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여.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야. 자기 권리 매매다 그 말이야. 자기 권리. 처분권이 있다 그런 뜻이야. 법률상. 2번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맨 시험에 나오는 게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해서 지금 무단으로 신축했다 그 말은 이 을은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럼 무단으로 신축한 을에게 갑은 건물 철거하시고 당연히 할 수 있어. 근데 무단으로 신축해서 이렇게 병에게 팔았을 때 병이 미등기인 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등기. 그럼 여기 토지 보지 말고 미등기 건물을 병이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할 때는 소유자 을에게 동의 얻어야 돼. 얻을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지? 아까 그게 기억해. 다시 사실상 처분권. 사실행위로 할 수 있다고 말이야. 물건을 헐어버리고. 그럼 이 경우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미등기인 채 점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매매해서 병이 미등기인 채 점유하고 있으면 갑은 소유자는 을이야 지금. 병은 아직 등기 못했으니까.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건물 철거시오 해야 한다고. 병에게만 하라 그 말이야. 병에게만. 이건 지난주에 했던 것이라고 토요일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주의하셔. 읽어보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봐. 타인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안 그리면 그림을 사건이 전개되는 당사자를 분간하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그 실망감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민법을 분석할 때는 갑을 병이 누군지를 당사자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나 그리기 싫은데. 그럼 밥이나 많이 먹어. 그거 안 된다고. 그리기 싫은데 어떻게 그 수준 높은 중개사가 되겠다고 왔어. 가스명서 하나만 팔더라도 약사들 있지? 가스명서 하나 파는데 6년 공부잖아. 가스명서. 하물며 집 몇 억 파는 사람들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2개월에서 공부해서 합격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상상력이 있어야 되므로 민법은 항상 딱 나오면 등장인물을 제일 내가 먼저 파악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등장인물 파악. 그러면 이제 어디 3번, 4번에 2번을 봐. 자, 타인 동그라미 쳐. 신축한 자 동그라미. 제3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잖아 지금. 여기 타인의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서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미등기 취득자야 지금. 미등기 취득자. 그럼 무단으로 건물 축조했으니 갑은 원래 이런 상태라면 을에게 건물 철거시 올 수 있지. 근데 이렇게 팔아버렸어. 그리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을 때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된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만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야. 만약에 보존 등기 되어 있다면 둘 다 할 수 있어. 둘 다 다. 근데 우리 시험은 보존 등기 없이 이걸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교재 한번 봐. 교재. 저 179페이지를 한번 보셔. 179페이지에 기본서 보셨나? 여기는 어디 누군데 안 오셨어? 자리 맡아놓고. 정미? 정태? 자리 맡아놓고 안 온 거야? 아, 저 179페이지. 179페이지. 너 잘 봐. 5번 봐, 5번. 179페이지 위에서 5번에다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잘 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자, 동그라미 쳐봐. 밑줄 봐. 네모 치고 보존 등기 허가 없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존 등기 없이, 이 사람이 보존 등기 없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 사람이 미등기 취득자예요. 병에게 양도 나오지? 그럼 병에다가 동그라미 쳐. 병을 미등기 건물 취득자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 봐라. 보존 등기 없이 병에게 건물을 파는 경우 갑은 누구에게만 건물 철거시 할 수 있다고? 병에게만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보존 등기 했다면 병이여 둘 다여 보존 등기 했다면 둘 다에게도 할 수 있을 거리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난주 토요일 날 공부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공부 좀 하고 오시오. 그러면 안 오고 온다고. 안 오고 해.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잘 맺어놓자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든 총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배우냐면 봐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대 지금. 근데 하나는 보존 등기 하고 양도한 경우, 하나는 보존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는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보존 등기 여러분들 책처럼 없이 이렇게 나와. 보존 등기 없이. 그럼 보존 등기 했다 해버리면 쫙쫙 망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그러므로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 뭐 내가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 학원에서는 보존 등기 했냐 안 했냐도 몰라 강사들이. 내가 왜 가르쳐 주냐면 다른 자격증을 분석해 보면 엄청 많이 나오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고, 여러분들 판례리 받은 사람들 있지? 거기 보면 보존 등기 했냐 안 했냐 차이가 많아 지금. 그래서 참고로 우리 교재에 보존 등기 했어 안 했어? 없이 나오지? 그럼 보존 등기 했으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봐. 여기는 보존 등기 없이 했으니까 건물 철거 청구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양수인만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없이 넘겼으면. 즉 우리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 않고 넘겼다면 갑의 건물 철거 청구는 양수인에게만 하는 거라고. 미등기 취득자에게만. 그러나 보존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요, 둘 다요. 참고로 기억하시라고. 거기다 한번 써놔봐. 보존 등기 없지에다 밑줄 긋고 보존 등기 한 경우 이렇게 179페이지에다가. 교재에다 안 쓸 거야? 아, 니도 썼어? 옳지. 이제 윤수가 이제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구나. 나도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복잡하대. 근데 어째서 복잡하냐면 이런 것들 가르쳐 주어서 복잡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근데 민법이 그렇게 복잡해. 그냥 보존 등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 가셨나? 지금 그럼 뭔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이 논리가 어떤 논리가 세야 되냐면, 이 미등기 취득자가 처분권이 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다시 얘기한다. 자, 아직 이게 갑의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다 이런 말 쓰지 말고 당연 그냥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병에게 팔아서 병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것만 봐. 이때 건물을 다시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건물을 정에게 매매했을 때는 이 매매는 등기 부상은 진짜 소유자는 을이야 시방. 신축자니까. 그러면 이 을이 병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기 권리 매매요, 타인 권리 매매요. 타인 권리 매매다 뭐 틀렸다 하라니까. 이게 2년 전 문제야 이게. 거기다 썼잖아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 거 동영상 보니까 이게 자기 권리 매매요, 타인 권리 매매요. 그러면 타인 권리 매매. 내가 언제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해서 승질내는 거 보니까 안 좋더라고. 근데 금방 그 4번에 양가로 4번에 아니 보충교재 이제 기본서는 끝났어. 양가로 4번에 1번에 찾았나? 어디다가 밑줄 그었냐면 타인의 권리에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다 밑줄 긋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에 매매에 해당하지 않아. 여기가 포인트니까 시험이. 즉 여기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은 자기 권리 매매요, 타인 권리 매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그런 뜻이야.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이 말은 타인 권리 매매가 두 번째이고,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그 말은 이 정이 여기서 이렇게 산 사람이 건물을 헐어버릴 때는 여기서 건물을 이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싶어. 이것을 다른 사실상 처분. 헐어버릴 때는 을의 허락 얻어야 돼.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법률상 처분권도 있고 사실상 처분권도 있다. 그러면 사실상 처분권 이렇게 있은 게 이거 어디다 응용해야 되냐면, 갑의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병에게 양도해서 미등기죄 점유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만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상 처분권 이렇게 있으니까.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양가로 4번에 한번 제목을 읽어봐. 양가로 4번 제목 시작. 목적물에 대한 시작. 사실상 또 처분권이 사실상 처분권은 멸실시킬 수 있고 법률상 처분권 멸실이야. 처분행위야. 매매에서 이전해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말들을 주의하셔. 강의 잘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이거 이런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는지 알지 않는지 확인 않고 가더라고.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아는지 모르는지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해야 된다고. 응용.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해. 사실상 처분권이 무슨 뜻이라고? 건물 철거. 법률상 처분권은 매매. 그래서 미등기 전매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예요? 아니요. 이게 시험 나오니까 왜? 우리는 매매계약. 자,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한번 여러분들 저기 총칙 배울 때 한번 배웠어. 부담행위와 처분행위 할 때 여러분들 교재 5페이지를 봐. 프린트 아니 보충교재 5페이지. 내가 기본서 그러면 별로 기본서는 1월달, 2월달에 자세히 강의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 시간 나면 한번 보셔 거기. 거기에 5페이지 봤더니 맨 위에 처분행위와 부담행위 나오나? 그래서 매매는 약속을 지켜야 되지? 그래서 부담행위라고. 근데 밑에 문제를 봐. 양가로 1번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무효요, 유효요? 유효라고 쓰여 있잖아. 그럼 여기서 미등기 건물 취득자가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다 아니다. 써봐 거기다가 하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다가 이제 몇 줄 긋고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다 몇 줄 긋으시고 미등기 취득자의 전매는 이렇게 써봐. 여기다 미등기 취득자의 전매는 여기는 미등기 취득자의 전매는 자 이게 전매야. 다시 파는 거. 타인의 권리의 매매이다 하면 맞아 틀려. 틀렸다 그 말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주의하셔. 나중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냐 아니냐를 엄청 물어봐. 저 물권법, 저 계약법에서는. 이게 2년 전에 문제였어. 미등기 취득자의 전매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쪽으로 와. 지금 이 갑의 토지나 건물을 을이 매수했는데 아직 등기는 하고 등기 없이. 그래서 어째서 여기 봐라. 을이 갑의 토지나 건물을 샀는데 등기 없이 점유한대. 근데 그 사례가 주로 건물을 축조해서 보존 등기 없이 살다가 팔았다는 것이 주로 나오니까 우리는 건물을 주로 예를 들다 보니까 미등기 건물 취득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인 경우 을이 사서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아직 등기는 했어 못했어. 어쨌든 이 사람도 미등기 취득자예요. 그러면 등기가 이 사람이 신축자,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등기 안 했으면 갑이 소유자라고 지금 문제. 을이 점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은 소유자, 대외적 소유자는 갑이요, 을이요. 소유권, 그리고 물권법은 소유권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면 그 헛것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를 을이 샀는데 아직 등기 못 했다니까. 그럼 소유권은 넘겨받은 사람이요, 갑에게 있어. 우리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해야 소유권자 된다는 186조가 있잖아. 이 사람 아직 등기 못했어. 동의하지? 근데 갑의 채권자가 지금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가 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강제집행을 해. 그러면 갑의 채권자가 갑의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면 을은 손대지 마! 할 수 있는가 문제가 돼. 그럴 수 없다. 대외적 소유자는 갑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에 되돌아와서 지금 몇 페이지로 되돌아와야 돼? 40. 거기 봤더니 양가로 6번을 봐. 양가로 6번.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제3자 이의에서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 양가로 6번. 양가로 6번 봤더니 제목을 한번 읽어본다. 시작. 예를 해설 본다. 미등기 취득 시작.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미등기 취득자는 이의 제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메모하시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설득됐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봐.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은 소유자는 갑이요. 알아들었나?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세월이 지금 이렇게 봐라.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매수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넘겨받았는데 인도하고 있는데 한 달 후에 갑이 을에게 야 네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내 이름으로 등기 돼 있으니 내가 소유자인 게 물건 내놓으시 하겠냐? 않지? 세월이 흘러서 갑도 사망을 해. 그리고 을도 사망을 하고 그러면 갑에 상속인이 있고 을에 상속인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그래서 갑 다시가 상속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 상속인 을에게 물건 내놓으셔라는 거예요. 소유자는 갑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이 이제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을 다시가 이장님에게 갔지. 이장님, 그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거 내놓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의 점유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요, 적법 점유요? 소유자가 팔아먹었잖아, 지금. 그리고 점유까지 넘겨주었으니까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법 점유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팔아먹고 넘겨주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내놓으시오 뒤통수 때리면 되겠냐?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가로 1번으로 넘어가. 양가로 1번 맨 위에 올라가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가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는 갑의 명의로 돼 있어도 소유권 침해자가 아니야. 다시 해. 미등기 건물, 미등기 부동산 취득자는 소유권 침해자야 아니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 시에 생기잖아. 그러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이제 물어본다고. 부동산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전득자에게 물건 내놓으시 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됐어.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는 자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점유할 권리 있음 없어.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소멸이야 불소멸이야? 불소멸. 그 다음에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직접 해야 돼? 소유자를 대위해야 돼? 그 다음에 처분권 있음 없음? 제3자의 이것은 타인의 권리 매매 아니다. 각각 다 시험에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오면 이 제기한다 못 온다 이렇게 외우느라고. 그래서 맨 위에다가 미등기 건물 취득자는 전불소 대처 있고 이 제기 없다 이거 외워놔야 돼. 한 문제 나오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 지금 저게. 많이 나와. 타인의 권리 매매 아니다. 건물의 철거는 미등기 취득자에게 있다. 제3자 이소 제기 못한다.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소유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점유권에 대해서는 직접 할 수 있다. 점유를 하고 있는 등청은 권리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가 아니므로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물부손 없다. 한 문제 나오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의 요건에서 여러분들 살짝 앞으로 가서 7번 한번 보셨죠. 42페이지에 42페이지 7번 한번 가서 맨 위에 7번 봤더니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시 등기의 요건 나오나? 이렇게 대한다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고 하던 법률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로 인해서 그것이 권리 변동이 생기려거든 원인이 유효해야 돼. 원인이. 그 다음에 절차가 등기에서 효력요건 갖춰야 되는데 이 등기에서도 여러분들 미안한데 저 앞에 한번 가봐. 저
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한번 가보자고. 거기에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목적에서 효력요건 한번 봐봐. 목적에서 무슨 요건? 거기 동그라미 쳐봤더니 다르다. 확가 적타 읽어내겠냐? 지금 6페이지 펴라고 했더니 폈지? 다시 확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봐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법률행위와 등기 있어야 되고, 이게 성립요건이야. 됐나? 그래서 42페이지 맨 좌측 앞에 봤더니 다 같이 성립요건 나오나? 거기에 다 같이 법률행위, 등기, 이걸 봐줘야 돼. 42페이지에. 그러면 자, 백헌 문화생이라면, 그러면 법률행위와 등기가 있으니까 성립요건이라면, 아따 또 효력요건 필요하겠구나는 거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민법은 따른다. 성립, 효력, 소멸, 요 단계만 묻는 거예요. 성립, 효력, 소멸. 그러니까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성립이 돼서 유효가 되려거든 법률행위 있어야 되고 등기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건 성립요건이라면 각각 또 효력요건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효력요건에서는 매매가 뭐 해야 되고 유효해야 된다 그 말이야. 유효. 그 다음에 등기에서는 따른다. 절차의 적법, 내용의 합치, 이런 요건을 오른쪽에 쓰여 있잖아 지금. 여기에 효력요건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아, 내가 쓰고, 이 백헌 선생이 쓴 의도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약집을 만들어 놓은 의도도 읽을 수 있어야 돼. 다시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리고 우리는, 자, 페이지, 여러분들 미안한데, 6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요약집 6페이지 갔더니, 맨 위에 한번 읽어본다. 일반 성립요건, 일반 효력요건.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맨 오른쪽 끝에 한번 읽어본다. 효력요건 결여시. 효력요건 결여시에는 무효 아니면 취소지?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효력요건 결여시. 따라서 여러분들 다시 페이지 넘어와서 아따 머리 아프다 하지 말고 42페이지로 한번 가봐. 요약집 42페이지로 갔더니 뭐라고 됐냐면 효력요건 결여시 등기의 효력을 물어봤잖아 지금. 찾았나? 효력요건 결여시의 효력을 물어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부합하잖아. 지금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뒤에서 배운 내용이 따른다. 참 논리적이다.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걸 파악을 못하면 계속 어디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에서도 맨 유효 무효만 배우는 거예요. 물권법에서도. 근데 물권법에서는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를 또 배우면, 아, 민법 총칙에서 내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를 배우고 왔는데 또 그거 배운다면 물권법 언제 배울래? 그러니까 물권법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효력요건을 배운다는 것이야. 그것이 다른다. 등기의 효력요건 배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등기 자체가, 예를 봐라. 등기 권리변동이 생기려거든 이렇게 되지. 안 해야지. 이게 권리변동 생기려면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가 뭐 해야 돼? 적법해야 되고,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적법이 우선이겠어? 내용이 우선이겠어? 적법이 우선이야. 적법해야 되고, 그러니까 3단계로 거쳐서 그 다음에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절차가 적법. 이해 갔나?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 다시 한번 원인의 유효, 절차의 적법, 내용의 합치. 뭔 얘기인지 알았어? 근데 우리는 뭘 배웠냐면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이미 토요일날 하나의 등기부에는, 하나의 물건에는 등기부가 2개 개설돼야 돼. 1개만 개설돼야 돼. 등기법에 토지는 1개인데 등기부 막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 1개만 개설돼야 되고 2개가 개설되었다면 나중에 개설된 등기부는 무효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무효인 중복 등기의 기재 등기를 아무리 절차가 적법해도 기재 내용이 합치되어도 등기부가 무효인 중복 등기에 기재했다면 여기 볼 것도 없다 그 말이야.
기재 내용이 아무리 합치했어도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합치되냐 마냐 볼 것도 없다. 순서가 무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했어도 등기부가 2개 개설된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었기 때문에 등기부가 2개 개설될 리가 없어. 근데 과거에는 김포가 강화에서 오신 분 손들어. 우리 처갓집 동네에서 하나도 안 보내주네? 내가 그렇게 노인정에 막걸리 보내고 그랬는데. 과거에 강화는 김포시였어, 김포시. 근데 그게 인천광역시로 가다 보면서 행정구역이 분리되다 보니까 등기소에서 일이 막 복잡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이해 갔나? 그러니까 현재는 있어, 없어?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나오니까 우리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등기부가 2개 개설되면 여러분 이렇게 하죠.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칙이 유효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나? 그래서 무효인 이중 등기에 기재 내용이 아무리 합치되었어도 그 등기는 무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내용이 합치돼야 돼.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등기 내용이 합치된다 그 말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기서 맨 밥만 먹으면 참 미안해서 못하겠어. 나는 민법 할 때 밥만 먹으면 이거 하는데 아주 미안해서 못하겠어. 근데 어째서 여러분들은 사고방식이 나하고 같지 않나 그래. 어째서 그러냐면 내가 내 가르쳐주면 다른 데 가서 쳐다보고 와서는 바람나서는 다른 데 보고 오니까 헷갈락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하니까 그거 쳐다보고는 이제 완전히 기초 만들어 놨는데 또 대신 획 돌아갔다 와. 그래서 따라서 기재 내용의 합치, 매매의 당사자, 목적, 그것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사자가 잘못 정해져 버렸다면 등기부에 소유자 1번이 갑이었는데 을과 매매였어, 매매. 근데 2번 소유자 병 이렇게 기재되었다면 당사자가 불합치되었잖아. 다시 한번 당사자의 불합치. 무효. 목적물의 불합치. 무효. 아, 이게 갑과 을이 X토지 등기부에 올리기로 한 거예요. X토지. 그러면 갑의 X토지에 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수로 Y토지에 갑 을에게 등기되었다면 목적물이 잘못 정해졌잖아.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다 같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 다시 한다. 여러분들이 내용의 합치라는 말이 나오면 상상을 해. 도대체가 어떤 내용이 합치돼야 하냐고 궁금할 거 아니야. 뭐와 뭐가 합치돼야 돼? 계약의 내용과 다시 계약의 내용과 우리가 계약하는 사람은 매도인과 매수인이고 등기에 올리는 사람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에 올리냐 등기관이 올리냐. 그러니까 등기관이 우리가 계약한 사람과 등기부에 올리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잘못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해 주시오 했더니 등기관이 복분자에다가 낮술 한 잔 먹고 지상권 등기해버렸다면 내용이 불합치되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해하셨냐고. 아,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구나. 이해하면 절대 틀리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거 다 했어. 지난주에. 근데 오늘 뭘 배우려고 하냐면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았을 때 등기부에 을 그리고 병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냥 2번 타자를 생략시키고 병으로 등기했다면 이게 중간생략 등기거든. 다시 한번 중간생략 등기. 여기 보자. 등기부에 X토지 등기부에 갑에게서 을에게 팔고 병에게 X토지를 갑에게서 을이 병 이렇게 팔았을 때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이렇게 3번으로 나타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따라서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했다면 절차가 잘못됐잖아. 다시 한번 절차가 위배되었고 계약의 내용도 위배되었어. 그래서 이것을 무효라고 한다면 자, 이거 봐. 무효라고 한다면 처리한 거 봐. 이게 무효라면 1번 소유자 갑에게서 이게 무효 등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번 3번 말소 쫙 그어. 됐나? 그리고 다시 뭐지? 잘못해서 지금 2번 을 3번 병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러고 가서 설명이. 2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중간능력 등기. 그러면 이게 무효등기라고 한다면, 한번 봐. 무효등기라고 한다면, 이게 무효등기라고 한다면 봐라. 3번. 2번 말소, 등기 목적 2번 말소. 쫙 그어. 그 다음에 4번 을, 5번 병. 이렇게 되지.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현 등기 명의인이 중간등기약 등기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하나, 결과는 같잖아. 그럼 현 등기 명의인이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현 등기 명의인이 결국은 종국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잖아, 지금. 종국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실만 존재한다면 그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을 쓴다니까. 지난주에 다시 사실관계, 권리관계 합쳐서 실체관계라고 그래. 여러분들 부합한다 그 말은 부합하고 부합한다는 달라. 부합한다 이 말은 대충 같다 그런 뜻이야. 대충 일치한다. 이해 가죠? 그래서 이 등기를 수험생 여러분, 자 2번을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했을 때 이걸 무효등기라고 한다면 절차가 3번, 2번 말소, 4번 을, 5번 병 이렇게 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효등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현 등기 명의인이 최종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현 등기 명의인이 최종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그에 상관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런 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그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로 하자 그 말이야. 따라서 절차가 다소 달라도 기재 내용이 다소 달라도 현 등기 명의인이 등기된 권리를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 그것을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뭘 배우려고 하냐면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을 건너뛰고 이루어진 등기를 따른다. 중간생략 등기. 그것은 유효야 무효야 이제.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가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한 장 넘겨. 그래서 46페이지에 중간생략 등기 나오죠? 그럼 이 중간생략 등기는 여기 잘 봐. 원칙이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했을 때도 원칙이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이지만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등기했어도 무효다 하시면 돼요. 거기 봐. 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 없어? 합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양가로 2번을 봐. 양가로 2번 큰 도로로 내려와야지. 합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지. 그럼 없는 경우에 동그라미 1번 합의 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은 합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는 즉 중간 합의 없이 등기했어도 유효다 그 말이야. 다만 어디에서 여러분들 토지거래는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했어도 무효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등기는 허가를 받았어도 무효다 하시면 돼요. 자, 정리.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이 유효, 무효? 유효.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 이해 갔나? 그런데 우리는 뭘 물어보냐면 중간생략 등기는 등기 방식만 물어봐. 등기 방식만. 그래서 자,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았을 때 등기 방식만 물어봐. 갑에게서 2번 이렇게 등기되었어도 이 사람이 종국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다 보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일단 유효야 무효야? 유효. 등기 방식만 물어보는데 첫째, 3자 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순차적 합의라고 나온다면 순차적 합의는 1단계 있어야 되고 2단계 있어야 되고 이렇게 3단계까지 있어야
이게 순차적 합의야, 이렇게. 즉, 중간능력 등기 합의는, 자, 밑줄 그으시고 합의. 양가로 2번에, 먼저, 여기 봐. 중간 생략 등기,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하기로는 합의의 효력, 이게 법률행위 아니야. 원래,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해버리면, 이거 세금 누가 내냐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도 해서는 안 되고,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해서도 안 된다.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어. 어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빼서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이잖아. 사인과 국가 간의 법률 문제를 규정했으니. 그럼 공법은 다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근데 강제로 행해야 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인데 공법상의 강행규정에는 단속규정도 있고 효력규정도 있어요. 단속규정은 따로 단속 뜨면 재수 없으면 벌금 받는 것이야. 그래서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단속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단속 안 뜨면 괜찮다는 거거든. 따라서 단속규정 위반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효력규정 위반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야. 다시 복습했는데 뭐라고 됐냐면 합의의 효력에서 거기다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무슨 규정이므로 거기다 밑줄 보고 단속 규정이므로 하는 거예요. 단속 규정이므로. 그럼 단속 규정이다 이 말은 단속 안 나오면 괜찮다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의의 효력 갖고 합의 방식은 뭐라고 되냐면 합의 방식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묵시적이다 밑줄 그으시고 묵시적은 침묵이야 행동이야.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차적이 중요해요. 순차적. 그럼 순차적이다 밑줄 그으시고 여기 봐 1번 순차적은 2단계만 있으면 돼. 3단계 있어야 돼. 이렇게 써봐. 3단계 이렇게 3단계. 따라서 시험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밑에 화살표 보면 갑이 을에게 팔고 이렇게 병에게 팔았다. 이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이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이렇게 등기해 줄 수 있냐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중간자의 동의만으로는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러면 있다 하면 다 틀렸어. 이제는 앞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틀렸다고 이렇게. 그러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하려거든 딱 하나가 나오는데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중간능력 합의는 2단계다, 3단계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동의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등기 방식은 3번 3자 간에 합의가 있대. 합의. 그럼 메모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다 뭐라고 써냐면 3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위 있어. 직접 또는 대위. 우리는 지금 등기 방식을 물은 거니까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할 수도 있고 대위할 수도 있어. 즉 뭔 얘기냐면 이렇게 3자 간 합의를 했다면 병은 직접 이렇게 이전 등기 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위한다 그 말은 가봐 1번 가봐 을에게 등기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을에게. 그래서 대위한다 그 말은 자기에게 등기해달라는 게 아니고 병이 을의 채권자라는 걸 증명해서 가봐 을에게 등기해주시오 이렇게 소제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가 되면 3번 이렇게 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3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이 병은 을을 대위할 수 있기 때문에 3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해서 중간 매도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이런 걸 물어봐 꼭 이렇게. 그래서 합의가 있는 경우 3번의 기억번.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제목까지 같이 봐. 3자 간에 합의가 있다고 해서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간 매도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의 소멸이다, 불소멸이다. 그거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등기 방식은 저기다가 3자 간에 여러분들 합의 동그라미 있죠? 합의해놓고 등기 방식은 합의 그러면 이렇게 직접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합의해놓고 밑에다가 직접 등기 방식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직접 해가려거든 3자 간에 합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한다. 합의 없으면 직접은 안 된다 그런 뜻이야. 합의 없으면 등기 방식에 이해 가셔?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했는데 수험생 여러분 직접 했는데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소유자 병 그러면 등기 원인을 써야 될 거야. 원인. 그 원인은 매매로 기재해야 돼요? 합의로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중간 등약 등기 합의는 밑줄 것이야. 합의는 동그라미 쳐놓고 원인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할 때는 등기부에 등기하게 된 원인을 기재한다고. 그럼 매매로 기재해야 돼? 합의로 기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시라고. 합의는 적법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등기부에 순위번호가 나오고 등기 목적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이건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는 권리변동을 쓰는 거예요. 권리변동. 그러면 권리변동이 있으려거든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 원인은 써야지. 접수 날짜 11월 11일에 쓰고 권리변동이 원인을 쓴다는 것이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합의해서 쓸 때는 원인을 합의로 해야 된다고 매매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등기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민법은 끝이 나. 맨 처음에 권리변동을 써 목적이. 그 다음에 접수 날짜 쓰고 권리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원인을 쓴다니까. 상속, 판결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매매로 써야지 합의는 안 된다 그 말이야. 합의가 무슨 권리변동 원인이 되겠어. 여기까지 이해했나? 그 다음에 1번. 자, 이제 합의해놓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 자, 그래서 여기 3자 간 합의해놓고 생기는 법률 문제는 쉬웠다 합시다.